인도에서 반전 노리는 한국 기업들. 네, 먼저 인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그렇게 K 열풍이 좀 많이 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내수가 좀 좋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사실 국내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썩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 대한 상황부터 좀 같이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국 쪽의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13개월째 대중국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9개월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그래도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쪽에서도 이제 뭐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율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었는데요. 상반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9%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중국의 비중은 19.6%인데 이 두 나라의 격차가 지금 1.7% 수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발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 쪽의 내수 경제가 좋지 않고요.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 동력은 부동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 있는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디폴트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부동산 위기가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침체가 그 기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국내 기업들이 뭐 굴착기라는 기계라던가 아니면 철강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수출도 계속해서 또 감소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진한 경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경기 부양책들을 많이 이제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청년 실업률이 최대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기가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중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같이 짚어봤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 중국 제품이 국내 제품하고 이제 또 퀄리티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체적인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 이전 이슈 때도 한번 다뤘었지만요. 그 디스플레이도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저가형을 중심으로 이미 중국 내부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수출 쪽에서도 이미 시장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K뷰티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수출도 많이 되던 상품 중에 하나였지만요. 지금은 중국에서도 약간 K뷰티를 모방한 자체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배터리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점유율을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점유율이 한 0에서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요, 이렇게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요, 결국에는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꼽고 있거든요.
더 이상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내부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내부에서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능력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라와 있는 만큼 더 이상 우리나라 제품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중국 뭐 수출 이런 관련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뷰티 산업계인 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뷰티 산업계도 최근에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탈중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전망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지금은 중국에 대한 수혜가 좀 사라진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 패션 그리고 철강 쪽을 주로 네. 꼽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쪽에서 수출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2015년입니다. 네. 2015년 상반기인데요. 이때 전체 수출의 한 80%가 중국 쪽을 향하고 있는 물량이었고요.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4,860억 원까지 찍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이 1,084억 원까지 4배가량 줄어들었고요.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50%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월보다 한 38% 줄었다라고 공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실적에 대한 악화에 대한 주 원인이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철강 수요가 부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뭐 뷰티라든지 철강까지도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이나 이런 물량들이 좋지 않은 곳으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탈중국화를 해서 다른 국가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인구수도 비슷하고요. 인도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인도 그 산업 간의 관계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인도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뷰티 업계, 특히 뷰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뷰티의 대국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인도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18조 원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7위인데요. 2025년에는 전 세계 5위까지 인도가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도에는 젊은 층 그리고 중산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중이 높다라고 보니까 뷰티에 대한 잠재적인 그 소비에 대한 잠재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뷰티 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지금 중국 쪽 수출은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인도에서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중에 하나인 그 라네즈에 대한 제품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요. 얼마 전에 라네즈가 인도 내에서 최고의 K-뷰티 브랜드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폭염 때문에 굉장히 덥지만 인도도 상당히 많이 덥잖아요. 이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뭐 기온이 51도까지 올라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인도 사람들의 이제 피부들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도 내부에서도 이 촉촉한 피부에 대한 그 중요성,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라네즈 제품이 좀 공략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라네즈의 수분 크림, 뭐 보습 크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 쪽을 이렇게 제품을 좀 특화해가지고 현지 전략에 잘 맞는 제품을 특화해서 잘 팔리는 한편 지금 이번에 이거를 인도에서 조금 더 공략을 하기 위해서 라네즈 모델로 인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를 섭외했다고 해요. 네. 뭐 SNS 팔로워가 35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명 배우까지 함께 선정을 하면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이제 인도에서 좀 약간의 돌파구를 찾는 모습인데요. 사실 뭐 인도에서 K-푸드도 되게 인기가 또 많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초코파이가 너무너무 잘 팔려서 인도 내부에서는 초코파이가 국민 간식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을 예정인데요. 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초코파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푸드 자체가 인기가 너무나도 네. 많다 보니까 인도 내부에서도 뭐 돌잔치라던가 제사상에도 K 와, 푸드가 네.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초코파이 시장에서 인도가 지금 한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초코파이만으로 연간 40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이 초코파이가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98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인도 초코파이 공장 3라인까지 지금 증축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롯데 쪽에서 초코파이가 너무나도 잘 팔리다 보니까 오리온도 올해 4월에 꼬북칩을 인도를 공략한 그 맛을 좀 출시해가지고 네. 진출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인도는 좀 향신료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맛 5가지를 해가지고 함께 출시해서 오리온도 좀 공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뷰티랑 식품도 인도 시장을 공략하려고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현지 상품들을 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산업을 크게 보자면 자동차 같은 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도 쪽으로는 수요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인도 시장들을 공략하면서 투자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중국 내부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인도 현지에서는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모습들을 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인도가 이미 이제 중국의 인구를 넘어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시장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인도는 일본을 제치고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자동차 시장 규모 3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급률은 아직까지도 좀 미미한데요. 네. 미국이 지금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급률이 한 980대 정도라고 하고요. 일본이 591대인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22대니까 굉장히 보급률은 적네요. 낮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 점유력이 그쵸. 높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가 또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인도 내부에서 소형차, 좀 저가 쪽 이런 쪽이 차량이 대세지만 이제는 인도 내부에서도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령층에서 좀 고급 승용차라던가 앞으로 전기차까지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수요가 조금 더 넓어질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도 인도 쪽의 공략에 굉장히 많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에 96년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약간 네. 20년 동안 굉장히 차분히 내실을 다져왔었는데요. 인도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 인도 쪽에서 이제 차량을 생산하고 나서 지금까지 판매된 누적 차량 판매량이 기아차 다 포함해가지고 868만 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9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중국 쪽에서 판매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40만 대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작년에 81만 대를 팔면서 2배가량 인도에서 더 많이 판매량이 높게 나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인도 법인에서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은 1조 원 정도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한 62%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판매량만 봐서도 인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니 당연히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생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도 계속해서 좀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도 하면서 앞으로는 인도 내부에서 전기차 생태계까지 조성하겠다라는 네.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땐 자동차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말씀 주신 대로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굉장히 블루오션 같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스마트폰 쪽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점유율이 1위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과 판매량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22%를 달성하면서 세계 1위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애플은 17%로 이제 2위로 나섰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1위를 달성을 하면서 2분기 연속으로 1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A 시리즈 덕분이었다라는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요, 중저가 핸드폰으로 인도가 굉장히 커다란 시장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A를 인도 쪽에서 공략을 하면서 이번에
이번에 샤오미가 약간 큰 역풍을 맞게 되었는데요. 원래 삼성전자는 중국이 이제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이 이제 20%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1%대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을 인도로 눈을 돌리면서 그 현지에 딱 최적화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지금 이제 갤럭시 A 시리즈가 인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1위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인도의 인구 비율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자가 굉장히 많은 인구 구조지만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6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삼성 갤럭시보다는 오히려 네. 애플을 쓰는 인구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한번 내가 이 브랜드로 정착을 하면 이게 락인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 브랜드만 쓰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을 제치고 갤럭시로 이제 젊은 세대들의 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젊은 친구들도 좀 공략해가지고 여기에 맞춤형 스마트폰을 탄생시켜야 앞으로의 미래 점유율까지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한편에 약간 우려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탈중국화하려는 흐름들 때문에 많이 좀 시장이 죽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인도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식품이랑 또 이 외에도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여러 기업들이 인도로 또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1부와 2부 모두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